네, 현재 시각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 흐름 점검해 봅니다. 하나대투증권 패밀리지점의 김정한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나요? 예, 먼저 상승 종목 중에 NH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3%가 오르며 23만 6,500원에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바일 사업 부문과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현재 연이어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U+의 상승의 흐름도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요. 오늘 전일 대비 1.1%가 상승한 6,41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롱텀 에볼루션 LTE 신규 가입자의 계속적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목표 달성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꾸준한 상승의 흐름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유진기업의 흐름도 현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45%가 오르며 5,94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레미콘 생산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흐름인데요. 일단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부터 오히려 오르는 흐름은 일단 악재가 다소 노출된 감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기인 탓에 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없는 그러한 결정으로 오히려 주가의 반등을 유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특징주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입니다. 지금 전일 대비 4.4%나 하락하며 27만 7천원의 가격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매도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인 외국계 매도 공세로 인해서 단기 수급이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흐름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0일 이동 평균선은 오전 시가부터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3.07%가 전일 대비 하락하며 85,20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IT 관련 종목들이 미국의 그 경기 지표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의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늘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한 부장의 관심 종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관심 종목으로 중국발 수혜가 기대되는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계속 중국의 굴삭기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는 있긴 하지만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일단 볼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 중국의 그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룹의 전반적인 그 재무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현재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현재 하락장에서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2,000원 수준 내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6,000원 정도 수준까지를 목표로 삼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21,1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일입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SO일. 최근 정유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그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보합 13만 6,50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SO일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소량이긴 하지만 양매수 보이고 있고요. 전일도 강한 매수세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정유주들에 대한 흐름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또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주도주들이라 볼 수 있는 IT나 그 밖에 관련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다소 좀 둔화되는 수익률이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순환매 매기의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만 8천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7천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전장 업앤다운 개장 후 1시간 동안의 특징주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패밀리지점의 김정한 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율 아까 말씀드렸죠. 3원 20전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1129
1,129원 20전입니다. 1,130원대는 아마 막힐 겁니다. 오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정유업체들, 국제유가가 상승하니까 환율 떨어졌을 때 조금 빨리 결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대규모로 좀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1,130원대에서는 조선업체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대 또 수주했다고 밝혔죠. 지난번에 삼성중공업, STS조선해양 이런 대규모 조선업체들이 배를 팔아서 달러를 받은 것을 다시 또 팔 수 있는 가격대가 1,130원대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1,130원대가 막힌다면 코스피 하락은 제한적일 것일 수밖에 없겠죠. 자, 종목 공부 들어갑니다. 종목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땐 주가 떨어진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돈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속상한 게 주가가 올라갈 때, 전체가 올라갈 때는 보유 종목 주식은 안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집니다. 네. 속상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투자 아이디어 어디서 얻어볼까요? 이제 최근에 대형주보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왔고요. 중소형주,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를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자 신문 기사에서도 났었습니다. 일본의 중소형주가 있는 2부 시장에서 27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는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등 중소형주 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점 첫 번째로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대형주가 주도 업종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다라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객 예탁금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고객 예탁금이 작년 7월 이후로 2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러면은 고객 예탁금과 중소형주 상대 강도와는 어떤 그 비례성이 있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대형주가 가면은 대형주로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점, 이 점을 같이 보시면서 중소형주의 특히 요즘 최근에는 이제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이상한 점은 아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 펀드 환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빼내갔다가 다시 돈이 기다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체감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고객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이자는 별로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주식 쪽에서 계속 바라보는 자금들이 많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편이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중소형주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오늘 종목은 중소형주, 소형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올해부터 상장 폐지 심사가 이제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4년 연속이면은 영업이익 적자가 4년 연속이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요. 5년 연속이면은 상장 폐지까지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나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나이스 DNB라고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으로 첫 번째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나이스 DNB라고 하면은 2011년 12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이 상장되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이제 현재 나이스 홀딩스가 대주주로 있고, 미국의 DNB사, 그리고 일본, 이 3개의 제휴로 설립된 이제 기업의 신용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어떻게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10년 기준으로 동사의 그 시장 점유율은 16%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젠 글로벌 기업 정보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은 85%로 거의 독점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첫 번째 매매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글로벌 부문에서 높은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미국의
DNB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정보에 대한 전체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나이스 DNB를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 신용평가 기관은 뭐 3대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스라는 우리 국내에는 이제 뭐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DNB 인터내셔널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공유할 수 있다. 글로벌, 해외 글로벌 기업들. 좋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 정보를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이 나이스 DNB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은 뭔가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5%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과점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TA가 이제 발효되면서 한미 국가 간 서로 큰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해외의 기업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 나이스 DNB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그 해외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의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스 DNB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점이 두 번째 매매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량 부담이라고 하면은 뭐 대주주나 우리사주 물량 이런 거는 이제 보호 예수가 1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1년 후 크게 1년 후까지 이제 보호 예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보통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 이런 점들이 한 달 후에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뭐 매물 압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나이스 DNB는 그런 매물이 없다라는 점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도 없고 처음에 이제 공모가 대비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그런 가격대다. 이런 점들을 봐서 매매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 전망하고 매매 포인트 함께 또 들어볼까요? 예. 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실적 전망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할 때 2,450원에 이제 시가를 만들고 이제 3,72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2,100원대 초반 2,095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2010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1억과 18억을 기록을 했었고요. 2011년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은 영업이익은 28억, 순이익은 23억. 그 순이익은 이제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2010년 실적 대비해서 20%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4분기까지 작년 실적이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 20% 이상 또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모가가 1,700원이었었고 이제 공모가 이후로 최저가인 얼마 전에 2,100원 부근까지 왔었기 때문에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355억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그리고 현재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나이스 DNB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 종목, 기업 신용평가 회사인 나이스 DNB.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입에 짝짝 붙지는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 종목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코스닥 중소형주 어떤 종목이 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화토건이라고 아직까지는 생소한 종목인데, 국내 이제 굴지의 이제 중소 건설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뭐 기업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1958년에 이제 설립이 됐었고요. 토목, 건축, 조경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쪽 그 남아토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30년 넘게 미군 공사를 수주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경력이면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평택에 이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남아토건이다라는 게 첫 번째 매매 포인트고요. 2012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평택 미군 그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총 공사 비용이 11조에서 13조 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6년에 이전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그 공사 발주가 1.6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2.2조 원 정도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는 점을 그 매매 포인트인데요.
부채 비율이 현재 지금 15%, 그리고 유동 비율이 약 388%로 다른 건설 업체 대비해서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 두 번째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동사의 신용 등급이 뭐 아직까지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A+로 다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들보다도 훨씬 신용 등급이 좀 상당히 우량하다는 점, 이 점도 매매 포인트로 두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주 잔고가 3분기까지 980억을 넘고 있다. 탄탄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매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남아토건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신규 상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좀 생소했는데 일단은 관급공사 위주로 안정적인 매출이라는 것이 포인트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화토건의 실적 전망하고 매매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 그 미군 기지 이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남아토건이 30년 넘게 미군 공사에 그 경력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매 포인트고요. 실적을 보시면은 우선은 실적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이거는 아직까지 집계가 된 건 아니고요.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매출액이 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5억, 당기순이익이 70억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00억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70억 예상을 하면은 퍼가 약 10배가 약 안 되는 정도, 9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신규 상장 종목 대비해 가지고 퍼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도 물량 부담이 없다라는 점, 한 달이 1개월이 지나도 보유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남아토건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 두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종목명이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나이스 D&B, 그 다음에 남화토건 두 종목 이야기 들려주신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